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분당이 지금 난리가 났다. 윤석열 시대 일기 신도시 뜬다. 자, 윤석열 후보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비중 있게 언급을 많이 했었죠. 특별법을 제정한다, 또 리모델링 같은 걸 활성화하겠다 등등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를 통해 추가적인 공급만 10만 호 이상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일기라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게 지금 일기 신도시인데 얘네가 30년이 이제 도래가 됐죠, 사실상. 90년대 초 중반에 지은 거기 때문에 도래의 거나 이제 도래가 임박했던 이런 것들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이 되면서 일기 신도시가 굉장히 뜨고 있는 건 뭐 당연한 현상이겠죠. 특히 이 일기 신도시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이미 호가가 많이 또 올라가고 매물이 걷어들이고 이런 분위기고요. 뭐 평촌이라든가 삼본, 일산 이런 쪽에서도 대체로 가격이 상승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뭐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작년 추석 이후에 대선 전까지 굉장히 거래량이 미비했었고 사람들이 대선 불확실성 때문에 움직일 엄두를 못 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도 공급을 많이 하고 부동산 쪽에서는 기존 정부와 궤를 같이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민간 시장에 힘을 실어주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유주택자분들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싶어졌던 분들은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라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분당은 난리가 났고, 평촌은 문의 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염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춘례불사춘. 아직은 그런 분위기도 있다. 그러니까 눈치를 조금 더 보는 사람도 있고,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될 타이밍입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아직도 불확실성은 많죠. 이런 어떤 정부 정책이 국회에서 상당히 아직도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이 쉽게 개정되겠느냐, 아직도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고 유동성이 축소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책적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오르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제 검증하시면 되죠. 일기 신도시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구입하시고요. 재건축 재개발 빨리 구입하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아직도 이게 과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덕분에 아직 가격이 안 움직이는 것 뿐이지 하반기서부터는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쯤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 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한다. 이 특별법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건 용적률에 대한 상향인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긴 합니다.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특별법이면은 일기 신도시만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의 도시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부분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택 10만 가구 공급 기반 구축하겠다. 3기 신도시 등의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어찌됐건 재건축이 불가능한 어떤 그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을 해야겠죠. 뭐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계속 뭐 감가만 시킬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 감가만 돼서 뭐 이렇게 슬럼화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력백 철거를 비롯한 이런 법제화된 부분들이 아직 명확하게 명문 규정으로 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일기 신도시 여러분들 한 180에서 200 176%에서 226%인가? 그 정도 됩니다. 예. 분당이 한 184% 내외 정도 되는데, 여하튼 200% 안팎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성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리모델링도 활성화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 자, 이걸 보시면서 그렇구나, 어떻게나 지켜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하셔가지고 나중에 가격 상승할 때 불이 났게 다른 분들이 덤벼들 때 가격 상승의 기쁨을 맛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발 빠른 투자, 선제적인 투자. 지나가는 길목을 딱 잡는 투자가 정말 좋은 투자죠. 지금 자신있게 하셔도 됩니다. 뭐 불안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락 요인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거는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또 카테고리별로는 뭐 구축이냐 신축이냐 오피스텔이냐 지산이냐 상가냐 재건축이냐 이거에 따라 다 영향받는 게 틀리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나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하락 요인이 일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락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금 구입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자, 일기 신도시는 반드시 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입니다. 30년 지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슬럼화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곳에서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게 되면서 기대감 상당히 높아졌고 이건 당연히 가격으로 연동돼서 가격이 갈 겁니다. 자, 같은 주제로 기사를 하나 더 볼게요.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이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호가. 일기 신도시가 어딘지는 아시죠? 자, 일기 신도시 위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서울에 이렇게 하얀 바탕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분당, 그리고 평촌, 삼본, 중동, 일산. 그러니까 서울하고 굉장히 근교에 있는 것들이죠. 1기 신도시니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거리가 1기 신도시보다는 거리가 많이 멀고 판교는 좀 특이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는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이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기 신도시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1기 신도시에서 공급을 많이 하는 것은 서울 집값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분당 신도시 무지개 마을이 전용 5구제곱미터가 8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당 구미동에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대선 이후에 매물을 찾는 이들이 늘어났고 급매물 찾는 전화가 하루에 3-4통 온다. 그전에는 뭐 한 달에 3-4통도 안 왔었던 기간이 몇 달 있었는데 지금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바뀐 부분을 보이고 있죠. 자, 특별법의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담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도 제시했죠. 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지금 정밀안전진단에서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들을 면제하고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이것도 사실은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절반을 정부가 뺏어가게 되면 남는 게 없어서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화해 주게 되면 좀 속도도 빨리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용적률 상향이 가장 이제 난관인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만 용적률을 상향해줘야지만 공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좀 해주는 것도 맞다.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다른 쪽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다른 도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용적률 상향해주고 그럼 다른 데서도 우리도 해줘야 했을 때 어느 정도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 장기적인 차원에서 플랜을 짜긴 해야 됩니다. 고층화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기반시설 같은 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충하는 부분, 기부 채납 받아서 도로를 좀 더 넓힌다든가 학교를 더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이 세워져야겠죠.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서는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인구 과다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그만 데서 비수도권 인구 전부 합쳐봐야 수도권 인구보다 못 차잖아요. 수도권 해봐야 얼마 크지도 않은데 특히 서울의 밀집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층화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쾌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좀 해야 되는 선택적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들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지개마을 12단지 같은 거는 용적률이 153%, 그 다음에 문천마을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63%. 이런 것들은 이제 재건축으로 확실하게 진행하겠죠. 이 정도 용적률이면은 사업성이 나름대로 나올 수 있으니까. 뭐 148%짜리도 있고요. 198%짜리는 이제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 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좀 어려워하는 지역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왜냐면 일반 분양이 많이 안 나오니까 일반 분양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지역이나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좀 차등을 줄 겁니다. 리모델링으로 가는 단지도 있을 거고 재건축으로 가는 단지도 있을 거고 148%도 물론 선택이지만 거의 뭐 이제 재건축으로 가겠죠. 재건축 규제가 꽉꽉 차여 있으면 고민했겠지만 이제 풀어준다고 하니 이러한 용적률들은 충분히 이제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기 신도시에 관심을 많이 두시고 투자 시점은 언제다? 지금 시점, 지금 당장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